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발사체다 또는 말이죠, 너무나 황당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통상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은폐하기 급급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번에는 더 한 걸음 나갔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미사일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말 북한의 협박에 놀아나는 꼴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돈으로 사겠다, 이런 자들은 분명히 전쟁을 몰고 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상황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 운운하는 정부 여당은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고 반역적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임기 앞두고 마지막 원내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번 발사체 심각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사일 도발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별로 걱정도 안 하는데 예, 이럴 때 남북과 미국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인 식량 지원 이걸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문제가 많은 게요. 첫 번째로 이것을 이제 발사체 도발이 아니냐, 단순한 훈련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도발이 아니니까 식량 좀 도와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자, 미국과 일본이 이걸 심각하게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미국과 일본에 쏜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그렇죠. 됐든지 간에 이거는 지금 이번에 비행거리가 지금 240km로 나왔잖아요. 500km까지 간다고 합니다. 많이 가봐야 500까지밖에 못 가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일본에 쏘려면 중거리 미사일 쏘죠. 최소한도 노동미사일 1300km 정도는 쏘아야 예. 일본에 가잖아요. 예. 쏜 거 자체가 미국, 일본하고는 어디 쪽투수 안 가요. 예. 이건 그런 김정은이가 쏜 이유가 뭡니까? 남한 정부 길들이려고 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에는 근처도 안 갔으니까 일본하고 미국한테는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안 가는 게 맞아요. 예. 그 사람한테는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안보 위협이 아니라 해서 우리 땅에 떨어진 건데 우리가 안보 위협이 아니다. 그러면은 내 집에 도둑놈이 칼 들고 왔는데 옆집은 칼 들고 안 갔잖아요. 그럼 옆집에서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도둑 들어온 우리 집 주인이 내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일본하고 미국이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위협을 안 본다? 유엔에서는 심각하게 지금 주시하고 있다고, 유엔 사무총회 한다고 유엔에서 발표했잖아요. 네네. 예. 아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심각하냐 안 하냐, 발사체든 미사일이든 이 인식이 잘못됐고, 두 번째는 지금 북한 체제의 잘못된 협상 패턴이 뭡니까? 하다 말이 안 되면 꼭 이런 식으로 무력 위협을 해요. 예. 무력 위협해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거 봐라, 우리가 줄 걸 안 주니까 이게 자꾸 우리한테 무력 위협하니까 사탕 한 그릇 줘자. 그래갖고 대북 지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과거 정부의 잘못된 패턴이에요. 요거 옛날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옛날에 했던 나쁜 북한의 지원 행태를 또 보여줘야 해요. 그러면 도와주려면 인도적인 지원이냐, 지금은 이미 인도적인 지원 대한민국이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인도적인 지원 800만 원을 하자고 이미 얘기를 해놨잖아요. 예. 유엔에 얘기했는데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정도 줄 때가 아니다 해갖고 유엔에서 지금 딱 잡아놓고 있어요. 유엔에서 잡아놓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이 딱 잡아놓고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맞지 않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식량 지원한다? 식량은요, 주려면 아주 상징적 차원에서 주는 건 좋은데, 이번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한 전후 맥락을 보면 조금 그야말로 상징적 측면에서 주자는 게 아니에요. 많이 주자는 거예요. 대대적인 지원. 대대적인 지원을 예. 의미하는 겁니다. 대대적인 얘기 나오면 또 난리가 나니까 그런 말은 싹 빠졌지만, 전후 좌우 문맥에서 본다면 심각한 도발 아니니까 주자는 얘기는 많이 주자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식량은요, 전례적으로 전략물자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인도적인 물자 수준의 지원은 저도 반대 안 해요. 어려우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략적인 지원이에요. 이건 대규모 지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예.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김정은이는 만약에 우리가 전략적인 지원한다고 식량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저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에요. 그렇죠. 지금 식량 문제 때문에 제2의 이런 기아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핵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 뭐라고 합니까? 미국 폼페이오가 어제 그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인도적인 지원을 호소할 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하는데 투자한 돈, 그 돈만 안 들였으면은 북한 주민 얼마나 먹게 살리는데, 거기다가 다 투자하니까 북한 주민 못 먹게 살려갖고 그러는데 지금 도와달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국제사회와 흐름도 맞지도 않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정말 큰일인데요. 이 북한이 위협을 했는데 거기에 굴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도 응징할 수 있다. 무기체계 좀 가동하겠다. 한미공조 튼튼하다. 그래서 미국 합참의장 만나고 말이죠. 트럼프랑 통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항공모함 좀 보내라. 이렇게 좀 해서 압력을 가해야 될 상황이고 우리 군도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북한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웃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노린 게 바로 이걸 노린 예, 거예요. 예.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어? 이제 제재는 도저히 김정은이가 못 푸는 거 알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재를 풀으려고 맘먹었으면 ICBM 쏴버렸죠. 근데 ICBM을 미국에다 쏘면은 트럼프 무섭다는 건 이제 알았잖아요. 예. 부들부들 흔히 얘기하는 대로 요즘 저 유튜브 저 표지 보면 부들부들 떤다는 말이 많은데 예. 그 정도의 지금 김정은은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미국한테는. 그러니까 제재 얘기를 하면 미국한테 또 얻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ICBM 못 쏘고 만만한 게 한국 정부 길들이려고 이렇게 단거리를 쏜 것이고 그리고 이게 또 왜 안 맞냐면 지금 이 미사일 이번 도발을 계획해서 자꾸 식량 지원을 하자. 근데 이게 도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훈련이다. 봐. 자요. 그러면 북한 군이 왜 훈련합니까? 훈련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훈련은 북한은 대남 군사 도발을 통해서 적과 통일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다 북한 문서에 다 나와 있어요. 노동당 규약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통전 전략 차원에서 북한 군을 강하게 훈련시켜 갖고 훈련된 군을 써먹는 용도가 바로 뭐예요? 군사 도발하는 데 쓰잖아요. 그러고 이번에 이 포병국장 낮은 사람이 나와서 또 이게 도발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 포병국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수염도 안 갖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김정은이가 나와서 현장 지도한 것만큼 더 위중한 사태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말을 바꿔가지고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도발은 아니다.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포병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도발 아니다. 아니 그럼 김정은이가 안 났으면 도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전부 김정은 사인 받았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식량 지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게 타이밍이 맞지 않다. 타이밍이.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미북 간의 대화도 응하고 또 우리 정부가 또 체면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하자고 제안한 제가 지금 언제입니까? 정상회담에는 말 한마디 없고 미국하고 공조하지 말라고 매일같이 선전 매체에서 비난하고 나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쌀 갖다 이거 상납하는 것밖에 안 된다. 아, 진짜. 예. 요즘 쌀값이 또 굉장히 올랐습니다. 뭐, 쌀값 안정화에 따라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시중에서 쌀값도 비싸고 한데 이거 쌀을 좀 풀어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지도 않고 이 북한에 지원하려고 저렇게 쌀을 모아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중에 쌀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분명히 있는 거고 말이죠. 게다가 쌀이 북한에 간들 말씀하신 대로 북한 군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무기를 지원한 꼴이 될 수뿐이 없고 또 유엔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또 세컨더리 보이콧 발동하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대북 불법 지원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할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 지도부들 이 정부 정말 이 반역적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는 게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기본이 우선 NSC 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걸 달아갖고 이런 도발을 하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런 도움을 받으려면 비핵화 협상에 철저히 임하고 북한 핵 폐기 협상에 미북 간에 빨리 협상장으로 돌아가고 남북관계 개선도 우리 국민들한테 실질로 보여주려면 대량 살상무기 그리고 북한 인권 지금 우리 국민 6명이나 잡혀 있잖아요. 예. 이거 좀 빨리 풀어라. 그래야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잡혀있는 그러니까요. 북한 우리 한국 국민 1명이 아니에요. 6명. 예. 이걸 빨리 풀어줘야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가 6명을 풀어준 데 대한 그래도 우리 국민한테 설명 명분이라도 쓰는 거 아니냐. 그렇죠. 빨리 풀어줘라. 그래야 내가 인도적으로 호소할 때 우리 국민들도 이해할 게 아니라 요렇게 나와야지. 요렇게 미사일 도발을 얻어맞고 더군다나 이게 심각하지 않다. 이 미사일은요 일반 미사일 아니고 현재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더군다나 이번에 텔 그 차량 있잖아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이것이 소련이 가지고 있는 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쓰는 그 발사대 차량과 똑같다고 그래요. 예. 앞에 창문도 3개고 그리고 운전석 위치도 바퀴를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볼 때 또 미사일 그 자체의 모형 그 다음에 발사대 차량 이런 걸 볼 때도 이스칸데르인데 이스칸데르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방어할 무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이스칸데르 무기가 얼마나 우리 한국 안보에 위협적인 정말 겁나는 무기인 거예요. 여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여기에 당연히 핵탄두 장착할 수 있죠. 무게 500kg까지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그런 예? 훈련이라 하더라도 아니 훈련을 하면 대한민국에다 써먹으려고 훈련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써먹으려고 그 훈련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심각한 안보 위협 요인이 되는 그런 미사일을 했는데 요때 이렇게 식량 지원하자고 딱 나오면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아니 폼페이오가 어제 그제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북 관계 조치, 경제적인 지원 이런 거 아니 이미 다 알잖아요. 유엔 제재, 미국 제재 때문에 미국이 오케이 안 해주면 어림 쪽도 없어요. 예. 아 지난번에 대통령 평에서 탄 이 VIP 차량까지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개성에 있는 우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 이 유류 반출한 거 신고도 할 필요 없다 정부 했는데 이게 다 신고감인데 안 했냐고 다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창피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은 당사자잖아요. 북한 핵에 당사자답게 이 상황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 갖고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은근슬쩍 지금 이제 이 미사일 위기 국면을 지원 문제로 쟁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일각에서 북한 그 쌀도 지금 150만 톤이나 모자란다는데 이거 좀 도와주지 굶어 죽는데 어린애들 불쌍하죠. 불쌍하면 김정은이가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김정은이가 반성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모아가야 되는데 이러니까 도와주자. 감상적 민족주의, 감상적인 안보관 이렇게 쟁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쟁점을 바꾸려고. 여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절대 안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원켈의 안보정론TV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라면 쩔쩔매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는 적폐청산이라고 그래서 보수 불태우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면 또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얘기하면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보 공유도 되지 않고요. 또 중국이라 그러면 쩔쩔맵니다. 중국에 가서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친중 반미 친북 정권이다. 이 정권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로 분명히 심판해서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동그랗게 올라가는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